가족끼리 이런 걸 따지냐. 규태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부익은 봉투들 사이로 영수증 뭉치가 흩어졌어요. 형님이 다 낸 줄 알았는데요. 신우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3,800만 원입니다. 병원비부터 장례비까지 모두 제 돈이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체면의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선아가 두 번째 파일을 꺼내는 순간 규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를 말이에요. 한 여자의 20년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해진 수협 경매장에서 일하는 김선아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고등어와 갈치, 멸치들 사이에서 하루를 시작하죠. 오늘도 그런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적어도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저녁장을 보러 나간 길이었어요. 마트 입구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이름이 떴죠. 누나, 엄마 숨이 가빠. 빨리 와. 동생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장바구니를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작년부터 폐가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부쩍 기침이 심해지셨죠. 집으로 달려가 남편 규태에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 상태가 안 좋대. 같이 가야겠어. 규태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더군요. 오늘은 안 돼. 협회에서 리본 커팅하는 중요한 자리가 있어. 엄마가 위급하다는데요. 그러게 미리 좀 챙기지 그랬어. 나도 갑자기 빠질 수 없다고. 차가운 말투였어요. 결혼 15년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달랐어요. 친정엄마 일인데 말이죠. 혼자 차를 몰고 갔습니다. 병원까지 1시간 반 거리였어요. 엄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새하얀 얼굴이 더 작아 보였죠. 선아야, 규태는 일이 있어서요, 엄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반만 거짓말이었죠. 협회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사흘 후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이 물었습니다. 사위는 어디 있나? 일이 급해서 못 왔어요. 고개를 숙이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동네 부녀회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남해진 해양축제 현장이었습니다. 규태가 하얀 선장 모자를 눌러쓰고 요트 갑판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양복 차림으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죠. 협회 일이라고 했는데 축제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요트를 타면서 말이에요. 사진 아래 댓글들이 달렸어요. 우와, 규태 씨 멋있어요. 부럽다. 요트 타보고 싶어. 역시 수협 간부는 달라. 가슴이 답답했어요. 엄마, 장례식장에서 홀로 조문객들을 맞던 그 시간에 남편은 바다 위에서 웃고 있었던 거죠. 울음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슬픔보다 더 오래 남을 것 같은 그런 차가움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규태가 말했어요. 장례는 잘 치렀어? 미안해. 정말 중요한 자리였거든. 네. 잘 치렀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진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규태는 씻으러 들어갔어요. 저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작은 공책이 있었어요. 가계부로 쓰려고 샀다가 그냥 둔 거였죠. 공책을 꺼내 첫 장을 폈어요. 볼펜을 잡았습니다. 10월 15일 오후 7시 30분. 엄마, 장례식, 남편, 해양축제 요트 시승. 한 줄을 적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뭔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작된 거였죠.
이 작은 기록이 언젠가는 큰 의미를 가질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공책을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규태는 아직 샤워 중이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죠. 저는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거든요. 대신 뭔가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마음이 말이죠. 내일부터는 더 자세히 적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과 장소, 누구와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요. 빠뜨리는 것 없이 말이에요. 그 작은 공책이 훗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발인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에 규태의 검은 캐리어가 놓여 있었어요. 출장용, 큰 것 말이죠. 규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어 옆에 걸쳐놨더군요. 고생 많았어. 장모님은 편히 가셨을 거야. 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진짜 피로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죠. 내일 새벽 KTX 타야 해서 일찍 나가야 해. 부산 지부 정기총회거든. 변명이 시작됐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죠. 이번 주는 정말 정신없어. 수협중앙회에서 감사가 나오는 주간이라 서류 준비하느라 죽겠어.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컵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갔죠. 선아야, 듣고 있어? 네. 들었어요. 미안해. 정말 장모님 마지막 길도 배웅 못 해드리고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무감 같은 거였죠. 다음날 아침 규태는 정말 일찍 나갔어요. 6시에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뒷모습을 봤어요.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후에 친정동생이 전화했어요. 누나, 형부는 왜 엄마 마지막까지 안 왔어? 사람들이 다 물어보던데. 일이 급했나 봐. 그래도 그렇지. 처가 어른 돌아가시는데 일이 먼저야? 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누나도 고생 많이 했어. 혼자서 다 처리하느라. 동생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미안해하는 거죠. 괜찮아. 이제 끝났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동네 부녀회 단톡방이었습니다. 선아 씨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장례 치르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게요. 남편분은 일이 바쁘신가 봐요. 요즘 수협도 할 일이 많나 봐요. 선의의 위로였겠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였다는 걸 말이죠. 저녁에 규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산이야. 회의가 늦게 끝나서 숙소에 있어. 네.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 오늘 하루 푹 쉬어. 짧은 통화였어요. 안부를 묻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어제 적은 한 줄, 아래에 새로운 줄을 그었습니다. 10월 16일, 발인일, 남편 새벽 부산 출장. 그리고 멈췄어요. 뭔가 더 적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규태가 쓰던 영수증들이 나왔어요. 주유비, 식대, 커피값까지 꼼꼼히 모아둔 거였죠. 세금 신고할 때 쓴다고 했었습니다.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5일 것도 있었어요. 요트클럽 근처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구나 싶었어요. 다음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했어요. 최근 3달 것으로 말이죠.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가계부, 정리하려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다만 목적이 달랐을 뿐이죠. 집에 와서 내역서를 펼쳤습니다. 규태명의 계좌였어요. 급여와 각종 수당이 들어오는 통장이었죠. 카드 사용,
내역도 있었습니다. 협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들이 보였어요. 주유비, 식대, 심지어 의료비까지 있었습니다.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의심스러운 항목들에 하나씩 말이죠. 이게 정말 업무용인가? 개인 용도로 쓴 건 아닌가? 영수증이 있나? 작은 질문들이 노란 포스트잇 위에 적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패턴이 보였거든요. 주말마다 나가는 식대, 개인 주유비까지 법인카드로 처리한 흔적들이 말이죠. 규태가 집에 돌아온 건 이틀 후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네. 고생하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였어요.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부산은 어땠어요? 피곤해 죽겠어. 중앙회 사람들이 까다로워서 말이야. 규태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넥타이를 풀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법인카드 쓸 때 영수증 꼭 챙기세요? 응. 갑자기 그게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당연히 챙기지. 감사 나오면 다 확인하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확인한 영수증들과 카드 내역이 맞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공책에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표를 그었어요. 날짜, 시간, 장소, 금액, 용도를 적을 칸들이었죠. 첫 번째 줄에 적었습니다. 10월 12일, 요트 클럽 레스토랑, 15만 원. 개인 식사.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이어졌어요.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규태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자신이 들킨 줄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공책을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내일부터는 더 자세히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통화 내역도 확인하고 지출 패턴도 분석해야겠다고 말이죠.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이제는 힘이 됐어요.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저는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소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하고 조용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마치 바늘처럼 예리하고 정밀해야 한다고요. 법원이라는 곳은 평생 가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시청 옆 법률구조센터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상담실이 보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증거들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접수대에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17번이었습니다. 앞에 16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누구나 사연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1시간을 기다려서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상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정 변호사입니다. 명함을 건네주더군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서요.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서만 생각했던 거였죠. 남편분과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장 변호사가 펜을 들었어요. 메모할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공책부터 꺼냈습니다. 친정어머니 장례식에 안 왔어요. 거짓말하고 다른 데 놀러 갔거든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요? 네. 협회 일이라고 하더니 요트 타러 갔더라고요. 장 변호사 표정이 굳어졌어요. 펜을 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문제는 없으세요? 있어요. 많아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20년 동안 적은 거였어요. 시댁에 매달 100만 원씩 드렸어요. 제 월급으로요. 그런데 남편은 제 친정에는 돈 한 푼 안 줬어요. 증빙 자료가 있나요? 통장 거래, 내역을 꺼냈어요.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이체, 내역이랑 카드 사용, 내역까지요. 장 변호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봤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리를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재산분할 청구할 때 유리할 거예요. 그런데 더 있어요.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예전에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있었거든요. 제가 친정에서 돈 빌려서 갚아줬어요. 그때 남편이 써준 각서예요. 장 변호사가 각서를 자세히 읽었어요. 공동재산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이건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규태 목소리가 나왔어요. 야, 내가 수협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 법인카드로 뭐든 할 수 있어. 술 마신 목소리였어요. 친구들과 통화하던 거였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당연히 되죠. 횡령, 혐의로도 고발할 수 있어요. 장 변호사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만 목표를 정확히 하셔야 해요. 목표요? 재산 분할이 목적인지, 위자료가 목적인지, 아니면 사회적 응징이 목적인지 말이에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돈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때 내려드리고 싶어요. 언제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내년 봄에 수협 지부장 선거가 있어요. 확실히 나갈 거예요. 장 변호사가 메모했어요.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타이밍을 잘 맞춰야겠네요. 선거 직전에 횡령 고발하고 동시에 이혼 소송 제기하는 게 어떨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니까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증거가 이렇게 완벽한데 뭘 걱정해요. 장 변호사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 끝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으세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한테 죄송하니까요. 어머니요? 마지막까지 사위 얼굴 못 보고 가셨거든요. 그게 제일 억울해요. 장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몇 달 더 증거 모으시고 전략도 짜야 하고요. 새로운 노트를 꺼내 계획표를 그렸어요. 월별로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까지는 추가 증거 수집, 1월에는 고발장 작성, 2월에는 이혼 소송 준비, 3월 선거, 직전에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규태가 가장 바라는 순간에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였죠. 상담을 마치고 나왔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규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마트요. 저녁 준비해놔. 손님 데려와. 누구요? 지부 간부들이야. 중요한 얘기가 있대. 아마 선거 얘기일 거였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웃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꼼꼼히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규태의 모든 말과 행동을 말이죠. 복수는 차가운 것이어야 한다고 장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분노가 아니라 법으로 말해야 한다고요. 서류 가방을 꽉 안고 걸었어요. 가방 안에 든 건 단순한 종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규태를 무너뜨릴 무기들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계획표를 다시 펼쳤어요. 첫 번째 칸에 큰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 안에 어머니라고 적었어요. 모든 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날 거예요. 밤 2시에 울린 전화는 늘 나쁜 소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번에도 그랬어요. 언니, 엄마 숨이 가빠. 빨리 와. 신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말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기침이 심해지셨거든요. 규태를 깨웠어요. 깊게 잠들어 있던 그가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뭐야?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대. 병원 가야겠어. 지금. 시계를 보는 규태 표정이 귀찮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응급실에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응급의학과 의사였어요. 폐에 물이 찼어요. 심부전 증상이 보이고요.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습니다. 규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일단 입원부터 시키고 보죠. 저는 입원 수속을 받으러 갔습니다. 보호자란에 며느리 김선아라고 적었어요. 주소와 연락처도 제 것으로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입금해 주세요. 원무과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규태는 의사와 얘기하느라 바빴거든요. 결제 영수증을 받았어요. 지갑에 있는 파일 포켓에 꽂았습니다. 요즘 모든 영수증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면회 시간은 1시간에 10분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교대로 들어가야 했어요. 선아가 들어가. 엄마가 며느리를 제일 좋아하시니까. 규태가 말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의식은 있으셨지만 말씀하기 힘드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간병이 시작됐어요. 간병인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15만 원씩 드는 돈이었어요. 간병인비는 내가 낼게. 규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정작 돈을 내는 건 저였습니다. 급할 때마다 제 카드로 결제했거든요. 시댁 친척들이 연애를 왔어요. 큰아버님, 작은 고모, 사촌들까지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큰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규태 쪽을 보시면서요. 다행히 아내가 다 챙깁니다. 병원 일은 선아가 더 잘해요. 규태가 대답했어요. 자랑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달라도 다르네. 작은 고모가 감탄했어요. 저를 쳐다보시며 웃으셨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일정을 챙기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 MRI, CT, 혈액 검사까지 스케줄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CT 찍으셔야 해요. 간병인에게 알려줬어요. 검사 전 금식 시간도 확인했습니다. 의사와 상담할 때도 제가 나섰어요. 병명, 치료 계획, 예후까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가족 중에 가장 꼼꼼하시네요. 의사가 말했어요. 규태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약품 청구서도 제가 받았어요. 고가 약물이 많았습니다. 한 알에 몇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어요. 이거 보험 적용 안 되나요? 급여 항목이 아니라서요. 환자가 부담하셔야 해요. 또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영수증을 받아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간병 일지도 작성했어요. 시어머니 상태 변화, 투약 시간, 검사 결과까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규태에게 일지를 보여줬어요. 보호자 확인란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이런 일까지 다 챙겨줘서. 규태가 말했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하죠.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올 때마다 칭찬이 이어졌어요. 선아가 정말 잘해. 며느리 복이 많아. 규태가 아내 잘 만났네. 규태는 그런 칭찬을 받을 때마다 기분 좋아했어요. 마치 본인이 잘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저를 제외했어요.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해요. 의사가 말했을 때 규태와 신우이만 따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아는 밖에서 기다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규태였어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일은 제가 다 하지만 권한은 없다는 걸 말이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영수증들을 정리했어요. 입원비, 간병비, 약값, 검사비까지 모든 게 제 카드로 결제된 거였습니다. 계산해 보니 벌써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제 적금을 거의 다 털어넣은 셈이었습니다. 공책에 적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 김선아 카드 결제, 간병 및 재반 업무, 김선아 담당, 의료진 상담 및 결정 권한 최규태, 신우이만 참여, 차이가 명확했어요. 돈과 노력은 제가 내고 권한과 인정은 남자들이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 더 버티셨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회사 휴가까지 써가면서 말이에요. 간병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어요. 오늘부터 며칠 후까지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날들이었어요. 마지막 날 X표를 진하게 그었습니다. 발인이라고 작게 적었어요.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명도 제 인내심도 말이죠.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모든 기록들이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간병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었거든요. 의사가 고개를 젓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복도의 인공호흡기 소리만 멈춰 있었습니다. 규태가 무너져 내렸어요. 어깨가 떨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신우이는 벽에 기대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저는 그들 곁에 서서 등을 토닥였습니다. 차분했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장례는 제가 준비할게요. 조용히 말했어요. 규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선아야,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장례 총괄이 됐습니다. 빈소 선택부터 시작했어요. 가장 큰 홀로 정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장례식장 직원과 상담했어요. 어떤 스타일로 하실 건가요? 정중하고 품격 있게 해주세요. 꽃장식은 흰 국화와 백합으로 정했어요. 단정하면서도 눈에 띄는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조리팀 교대 시간도 체크했어요. 밤낮으로 조문객이 올 테니까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됐습니다. 접객 동선은 어떻게 할까요? 출입구에서 접수받고 분양 후 뒷자리로 안내해 주세요.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했어요. 완벽한 무대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첫날부터 조문객이 몰려왔습니다. 동네 유지들, 수협 간부들, 구의원까지 줄을 이었어요. 최 사무국장 어머님이시군요. 참 효자네요. 어머님 간병도 극진히 하더니 며느리분도 참 잘 만나셨어. 칭찬이 쏟아졌어요. 규태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받았습니다. 완벽한 효자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접객대 옆에 서서 모든 걸 지켜봤어요. 명부 작성, 부의금 접수, 식사 안내까지 도맡았습니다. 장례 비용 결제는 모두 제 카드로 했어요. 빈소 대여료, 꽃값, 음식값까지 전부 말이죠. 계약서에 사인해 주세요. 장례식장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대표 상주란에 배우자 김선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인을 했어요. 또 하나의 증거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접객대 옆에 작은 상자를 놓았어요. 영수증이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모든 결제 내역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수협중앙회 임원들까지 내려왔습니다. 규태 씨, 어머님 잘 모셨네요. 장례도 정말 정성스럽게 치르시고. 역시 믿음직한 후배야. 규태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당당해졌어요. 슬픔 속에서도 위풍이 당당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관찰했어요. 규태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이죠. 아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겸손한 척했지만 받아가는 건 모든 칭찬이었어요.
발인 당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운구차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어요. 최 사무국장 인품이 이런 자리에서 나타나네. 어머님도 자랑스러우실 거야. 마지막까지 칭찬이 이어졌어요. 규태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의젓하게 걸었습니다. 화장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규태가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모범적인 장례였어. 가족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보여. 모든 게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규태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선아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영수증 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갔어요. 서랍에서 파일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비용만 3천만 원이 넘었어요. 모든 게 제 돈으로 치러진 거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제가 대표 상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체면과 인정은 규태가 가져갔습니다. 완벽한 무대였어요. 규태는 마지막까지 훌륭한 아들이자 남편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대의 조명이 꺼질 시간이었어요. 제가 직접 끌 거였습니다. 파일을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규태는 아직도 소파에서 쉬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였어요. 제 차례가 온 거였습니다. 발인 전날 밤, 거실 테이블에 부의금 봉투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들이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봉투들을 하나씩 열며 금액을 세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시동생 최규민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숫자가 계속 굴려졌습니다. 규태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총 얼마나 나왔어? 규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4,5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신우이가 대답했습니다. 제법 큰 금액이었어요. 그럼 장례비 빼고 남은 건 고르게 나누자. 규태가 말했어요. 슬픔을 가장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이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산. 그 전에 잠깐요. 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놀란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파일을 꺼내왔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파일을 놓았어요. 부의금 봉투들 사이에 말이죠. 뭐야? 그게? 규민이 물었습니다.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수증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입원비부터 볼게요. 첫 번째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병원 입원 보증금 500만 원이었어요. 이거 누가 낸 줄 알아요? 신우이를 봤습니다.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규태를 쳐다봤어요. 형이 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냈어요. 영수증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김선아 카드 결제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간병비였어요. 간병인비도 제가 냈어요. 매일 15만 원씩 한 달 동안 말이에요. 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그럼 450만 원이네. 맞아요. 세 번째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약제비였어요. 고가, 약물도 제가 다 결제했어요. 보험 안 되는 것들 말이에요. 영수증마다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김선아, 김선아, 김선아가 계속 반복됐어요. 규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아야, 갑자기 이게 뭐야?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불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장례 관련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빈소 대여료, 꽃값, 음식값까지 전부였어요. 장례식도 제 돈으로 치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에요. 테이블 위에 영수증들이 쌓여갔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부의금 봉투들을 덮어갔어요.
마지막으로 계산서를 꺼냈습니다. 총액이 적혀 있었어요. 총 3,800만 원입니다. 숫자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신우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규민은 계산기를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형님이 준 줄 알았는데 규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규태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걸 따지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분한 미소였어요. 가족이니까요. 규태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더 두꺼운 것이었어요. 이건 뭐야?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난 20년간 시댁에 들인 돈, 내역이에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가계부와 통장 거래, 내역이 빼곡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명절마다 50만 원씩, 경조사비까지 제 돈으로 했어요.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가리켰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세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4천만 원입니다. 규민이 뒤로 물러앉았어요.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돈이 다 제 돈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에요. 규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선아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산이요. 말씀하신 대로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부의금에서 제 돈부터 빼고 나누자는 거예요. 계산기를 가져와 두드렸습니다. 4,500에서 7,800을 빼면 숫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였습니다. 오히려 3,300만 원이 부족하네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그럼 우리가 돈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영수증들을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정리하는 손놀림이 차분했어요. 대신 부의금은 제가 가져갈게요. 제 돈 들어간 만큼만이라도요. 부의금 봉투들을 모았습니다. 세 사람이 말없이 지켜봤어요. 규태가 일어났습니다. 선아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할 게 더 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파일을 들고 말이에요. 참, 이거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따로 있어요. 규태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분실될 수도 있으니까요. 부의금 봉투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볼게요. 내일 발인이니까 일찍 자야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조용히 해. 내일 장례 끝나고 얘기하자.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수가 던져진 거였어요. 규태는 아직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였거든요. 파일을 서랍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한 웃음이었어요. 거실에 다시 모였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두 번째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아까는 최근 일이었고 이번엔 과거 얘기예요. 테이블에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20년 전부터 써온 가계부였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항목들이 빼곡했어요. 신우이 대학 등록금, 한 학기에 400만 원씩. 8학기 동안 제가 보냈어요. 신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규민이 결혼할 때 예단 보태준 돈 1천만 원이었죠. 규민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끄럽다는 듯이 말이에요. 시댁집 보일러 고장났을 때 수리비 300만 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항목이 나왔습니다. 모든 게 제 돈이었어요. 지붕 새는 거 고칠 때도, 어머니 틀니 맞출 때도 전부 제 카드로 했어요. 각각의 날짜와 금액, 사용처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체
증빙도 붙어 있었어요. 규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돈이 없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냈죠. 노트를 덮고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각서였어요. 기억하세요? 예전에 사업 실패하셔서 빚 많이 지셨을 때요. 규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친정에서 돈 빌려서 빚 다 갚아드렸죠. 그때 쓰신 각서예요. 각서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규태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본주택 소유권 분쟁 시 배우자 권리 우선이라고 쓰셨네요. 신우이가 각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형, 이런 것까지 썼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규태가 변명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동네 단톡방을 열었어요. 이제 최근 일을 볼까요? 해양축제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요트 갑판에서 웃고 있는 규태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 기억하시죠? 타임스탬프를 확대했습니다. 10월 15일 오후 2시였어요. 그런데 이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세 사람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임종하신 날이에요. 제가 혼자 병원에 있을 때 말이죠. 신우이가 입을 가렸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협회일이라고 하시더니 축제에서 요트 타고 계셨네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규태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규민이 말했습니다. 형, 설마 그때 바람 좀 쐬러 갔던 거야. 스트레스가 심해서.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에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찾았어요. 이것도 들어보실까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규태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야, 내가 수협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 술 마신 목소리였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던 거였어요. 우리 협회 사람들 앞에선 내가 다 챙긴다고 하지. 이미지가 중요해. 규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그거 언제 녹음한 거야? 한 달 전이요. 친구분이랑 통화하실 때요.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집사람이 다 하는 건데 밖에선 내가 한다고 해야지. 체면이 있는 거 아니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음만 계속 흘렀어요. 법인카드로 뭐든 할 수 있어. 감사 같은 거 적당히 넘어가거든. 신우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규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끄라고. 규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요즘엔 와이프가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신우이가 규태를 봤습니다. 형, 이게 뭐야? 누나가 다 한 건데 형이 한다고 했다고? 그냥 말이야. 별 뜻 없었어. 별 뜻 없이 법인카드 얘기도 한 거야? 규민도 규태를 노려봤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차분한 동작이었어요. 이제 아시겠죠? 누가 정말 가족을 챙겼는지 말이에요. 세 사람이 말없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냈는지,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숫자로 보여드렸어요. 부의금 봉투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선 다 남편 덕분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규태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조문객들께 부끄럽지 않게. 이제부터 제대로 나누죠.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일 발인 끝나면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변호사? 신우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 소송이요.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규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아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고. 할 얘기 다 했어요. 20년 동안 충분히 했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조용히 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안 돼. 벌써 늦은 것 같은데.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20년간 참았던 게
모두 터진 거였어요. 내일이면 장례도 끝날 거예요. 그럼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였습니다. 파일을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규태는 아직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재심판이었거든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규태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안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밤새 뒤척였나 봅니다. 선아야, 어제 그 돈 계산 다시 해보자. 이미 다 계산했어요. 계산기와 영수증들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정리해둔 거였어요. 부의금 4,500에서 제 지출 3,800을 빼면 700만 원이 남아요. 그걸 어떻게 나누는데 친정이랑 시댁이 반반요. 350만 원씩 가져가시면 돼요. 신우이와 규민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형은? 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빈손이에요. 한 푼도 안 내셨으니까요. 규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건지 부끄러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민정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미리 연락드린 대로 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왜 와? 규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합의서 작성하러 왔어요. 장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작성해 온 거였어요. 내용을 읽어보시죠. 합의서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조목조목 적혀 있었어요. 첫째, 배우자 김선아의 재산권 및 관리권 불가침. 둘째, 조의금 분배 원칙 동의. 셋째, 허위 사실, 유포 금지. 규태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거 안 사인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법정에서 뵙죠. 장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아 씨가 가진 증거들로는 승소 확률이 아주 높아요. 펜을 규태 앞에 놓았습니다. 규태 손이 떨렸어요. 펜을 잡고 한참 망설이더니 서명했습니다. 이제 발인 준비하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갈 시간이었어요. 영정을 규태가 들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어요. 전보다 훨씬 말이죠. 영구차를 따라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뒤따랐어요. 김 여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는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호칭이 달랐어요. 선아 씨, 정말 어려우셨겠어요. 다른 분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김 여사가 아니라 선아 씨라고 말이에요. 사람들 시선도 달랐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 아니라 존중하는 표정이었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칭찬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규태가 아니라 저를 향한 말들이었어요. 화장장에서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께 인사드렸어요. 편히 가세요. 어머니,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닷가에 잠깐 들렀습니다. 바람을 쐬고 싶었거든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규칙적이고 평온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의 장부로 산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이제는 남의 체면이 아니라 제 기록으로 살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쾌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규태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할까요? 평소처럼 물어봤어요. 됐어. 밖에서 먹고 올게.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남의 얘기 같던 것들이 이제는 관심이 생겼어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밤늦게 규태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선아야. 네. 미안해. 짧은 사과였어요. 하지만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질게. 그러세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어요. 변할 거라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공책을 펼쳐 오늘 일을 적었어요. 장례 종료, 합의서 서명 완료, 새로운 시작. 간단한 기록이었지만 의미가 컸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밝은 달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하루들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기록으로 말이에요.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파도도 계속 부서지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더 또렷하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자유의 소리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잘 들으셨나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